요즘처럼 모든 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성공을 이끄는 아주 특별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계산된 위험 감수라는 건데요. 오늘은 네이트 실버의 신작 온디 엣지를 바탕으로 이 강력한 마인드셋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뇌종양 수술대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연주자. 이거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라 다그마 터너라는 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건 단순히 목숨을 구하는 걸 넘어서 자신의 40년 열정이 담긴 연주 능력까지 지키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위험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혁신적 위험 관리가 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위험을 둘러싼 두 개의 세계를 알아보고 빌리지와 리버라는 두 사고방식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 테이커들이 실제로 쓰는 플레이북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세계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위험의 두 세계입니다. 네이트 실버는요, 현대사회가 위험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하죠. 실버가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빌리지와 리버입니다. 빌리지 사람들은요, 학계나 언론계처럼 안정을 최고로 치고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면서 어떻게든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리버 사람들은요, 이 불확실성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죠. 벤처 투자자나 전문 포커 플레이어처럼 철저한 확률 분석을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을 피하려고만 할까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이 빌리지 사람에 가깝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위험을 피하는 건 인간의 본능 같은 건데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몇 가지 인지 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손실 회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10만 원을 주었을 때 기쁜 거랑 지갑에서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속상한 거랑 어느 쪽이 더 강렬할까요? 당연히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이 훨씬 크죠. 바로 이 심리 때문에 우리는 혹시 모를 큰 이득을 포기하고서라도 지금 가진 걸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준점 편향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예를 들면 확 와닿는데요. 중고차 사러 갔다고 상상해보세요. 판매자가 딱 처음 부른 가격, 이거 2천만 원입니다 하는 순간 그 숫자가 머릿속에 앵커처럼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하게 되고 결국 실제 가치와는 상관없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가용성 편향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비행기 사고 소식이 자주 나오면 어떠세요? 괜히 비행기 타기 무서워지죠? 통계적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비교도 안 되게 위험한데도 말이에요. 이렇게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의 합리적인 확률 계산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 이런 편향들이 우리 현실 인식을 얼마나 왜곡하는지 보여주는 진짜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한 연구를 보니까 40대 여성들한테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물었더니 평균적으로 10분의 1이라고 대답했대요. 하지만 실제 평생 확률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세요. 250분의 1에 가깝습니다. 무려 25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뇌가 위험을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또 부정확하게 평가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빌리지의 사고방식은 바로 이런 왜곡된 인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좀 답답한 빌리지를 떠나서 물살이 거센 리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확률과 게임 이론, 그리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계입니다. 리버에는 그럼 누가 살고 있을까요? 전문 포커 플레이어, 벤처 캐피털리스트, 프로게이머?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공통점이 있나 싶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최선의 수를 계산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자기가 책임지는 훈련을 평생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리버 사람들의 의사결정 한가운데에는 기대값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선택을 계속 반복하면 평균적으로 얼마를 딸 수 있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한두 번 지더라도 기대값이 플러스라면 과감하게 베팅하는 거죠. 눈앞의 손실이나 이득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리버 사람들의 생각법, 우리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일상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3가지 핵심 전략으로 딱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양심적 역발상가가 되어보세요. 이건 그냥 남들 하는 거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나만의 확실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대중의 생각에 한번 의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둘째, 모든 결정을 숫자로 바꿔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왠지 느낌이 좋다가 아니라 성공 확률이 70%이고 기대값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은 레이즈 또는 폴드 태도입니다. 이건 딱 포커 용어에서 온 건데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애매하게 콜만 외치면서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확신이 서면 과감하게 레이즈하고 아니다 싶으면 미련 없이 폴드해서 자원을 아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게 그냥 무모하게 덤비는 거랑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이제 전략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심리와 철학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수천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내놨습니다.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그 사이의 중용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용기는 두려움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뭘 두려워해야 하고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지혜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심리학 연구를 봐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들, 그러니까 진짜 리스크 테이커들을 연구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그냥 자극을 쫓는 충동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뛰어난 자기 통제력을 가졌죠. 이들은 두려움을 없는 척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두려움을 관리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분석적인 리버와 안정적인 빌리지.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 리스크 테이커들의 사고방식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이트 실버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아마 이걸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실패가 두려워서 또 손실이 무서워서 너무 안전하게만 살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불확실성을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이 리버의 사고방식을 조금만 빌려온다면 우리 스스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파도가 두려워서 또 실패가 무서워서 차마 뛰어들지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는 그 거친 바다는 어디인가요?